쿠바. 이곳은 클래식 쉐보레가 낡은 식민지 저택을 지나 부드럽게 달리고 살사의 강렬한 리듬이 햇살 가득한 거리마다 울려 퍼지며 모든 골목이 열정과 인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땅입니다. 하지만 쿠바는 향수를 자극하는 풍경과 엽서 같은 석양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선명한 색채와 오래된 벽 뒤에는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와 경이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불과 145km 떨어져 있지만 쿠바는 마치 다른 시대에 멈춰선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쿠바를 방문하면 특히 자동차를 볼 때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듭니다. 1960년 미국의 금수 조치 이후 미국산 차량과 부품 수입이 중단되면서 1950년대 쉐보레, 뷰익, 포드 같은 차량들이 여전히 도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들은 양크탱크 또는 마퀴나스라고 불리며 쿠바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많은 차량이 가족 대대로 전해지며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품은 직접 제작하거나 오래된 소련제 부품으로 대체하며 창의적으로 수리합니다. 오늘날 이 차들은 관광 명물이 되어 방문객들은 화려한 색의 컨버터블을 타고 아바나 거리를 달리는 체체험을 합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차량도 조금씩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옛 자동차들이 도시의 풍경을 지배합니다. 이 모습은 쿠바의 창의성과 더불어 국제관계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연료 공급과 경제적 결정이 먼 곳에서 내려지더라도 그 결과는 거리의 풍경과 삶의 속도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센트로 하바나의 화려하지만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외관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심각한 주택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은 바르바코아라고 불리는 구조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높은 식민지 시대 천장을 활용해 나무나 콘크리트로 중간층을 만들어 공간을 나눕니다. 겉에서 보면 웅장한 궁전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여러 가족이 위아래로 겹쳐 사는 좁은 생활 공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상업 광고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탄산음료 간판이나 패스트푸드 로고 대신 혁명적 메시지와 역사적 구호가 벽을 채우고 있습니다. 광고가 전혀 없는 도시를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처음 알게 되었다면 이를 입력해 주세요. 브레이크. 쿠바 여성들은 이 섬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아바나의 거리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거나 의사와 엔지니어로 일하며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일 만큼 교육 수준도 높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매력은 자신감과 따뜻함입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크게 웃으며 삶을 긍정적으로 대합니다. 자동차를 수리하고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치며 가정을 책임지는 모습에서 강인함과 우아함이 함께 드러납니다. 이러한 모습은 킨세아니라라는 전통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소녀의 15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로 가족들은 오랜 시간 준비해 특별한 하루를 만듭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사진 촬영, 도시의 거리와 빈티지 자동차를 배경으로 한 기념 장면은 소녀가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입니다. 밤이 되면 공식적인 왈츠가 시작되고 아버지와의 첫 춤이 이어집니다. 이후에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춤을 추며 축제가 이어집니다. 이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자존심을 지키는 쿠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트리니다드의 자갈길은 오히려 어려움 덕분에
보존되었습니다. 혁명 이후 오랜 기간 현대화할 자원이 부족해 옛 건물들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유네스코가 이곳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면서 관광객이 늘어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나쿠가 오늘날에는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카사데라 무시케에서는 계단이 자연스러운 야외 무대가 됩니다. 현지인과 여행자가 함께 모여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밤하늘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음악이 흐르는 순간 차이는 사라집니다. 트리니다드를 걷는 것은 마치 시간이 멈춘 그림 속에 들어간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활기와 에너지가 살아 있습니다. 이 영상에게 의미 있다고 느껴진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행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아바나에서 해변을 묻는다면 대부분 플라야스 델 에스테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현지인과 가까워진다면 라 플라이타라는 장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모래사장이 아니라 말레콘 방파제 옆 바위 구역입니다. 파도가 만든 작은 웅덩이가 수영 공간이 됩니다. 상점도 시설도 없습니다. 오후가 되면 사람들이 모여 바다에 몸을 맡깁니다. 청소년들은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노인들은 조용히 떠다니며 휴식을 취합니다. 연인들은 잠시의 사적인 시간을 즐깁니다. 물이 항상 완벽하게 깨끗한 것은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같은 공간입니다. 돈도 지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다와 햇빛만이 존재합니다. 쿠바에서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삶의 일부입니다. 손, 살사, 룸바, mambo, 카카카. 이 리듬은 쿠바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퍼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음악이 흐릅니다. 아이들은 걷기 전에 춤을 배우고 청소년들은 오래된 건물 안에서 밴드를 결성합니다. 공연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열립니다. 더운 방 안에서 땀을 흘리며 연주하지만 그 열정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리듬은 깊고 자연스럽습니다. 춤을 추지 않던 사람도 어느새 발을 움직이게 됩니다. 쿠바 역사의 대부분 동안 바라쿠아는 마치 또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섬의 가장 동쪽 끝, 울창한 정글과 가파른 산맥에 둘러싸여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1960년 정부가 라 파롤라, 일명 등대의 길을 완공하기 전까지는 쿠바 본토와의 연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라 파롤라를 따라가는 여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호, 난간도 거의 없는 급커브 길이 산을 가로지르며 이어지고 11개의 서로 다른 생태지대를 지나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이 고립은 바라쿠아만의 독특한 문화를 지켜주었습니다. 스페인 식민 영향이나 미국 문화에 직접적인 물결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 결과 이곳은 자신들만의 전통, 요리, 삶의 속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분리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국가적 물자 부족이 발생하면 바라쿠아는 그 여파를 더 오래, 더 깊이 겪습니다. 허리케인이 이 동부 해안을 강타할 때면 구조와 지원이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도로가 무너지면 통제와 행정도 느슨해집니다. 바라쿠아의 음식에는 거의 항상 코코넛이 등장합니다. 쿠쿠루초라는 간식은 코코넛 조각과 꿀, 열대 과일을 섞어 야자수 잎에 싸서 판매합니다. 코코네옷은 쌀 요리, 생선 소스, 심지어 커피에도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코코넛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센트로 하바나의 낡은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거리에서는 곧 무너질 듯 보이는 건물들이지만 그 위 옥상에는 아조테아스라 불리는 작은 정원과 사교 공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버려진 기름통, 금간 욕조, 깨진 싱크대가 화분으로 변합니다. 페인트통 안에서 토마토가 자라고 낡은 용기에서 허브가 자랍니다. 모든 공간은 소중합니다. 아래 시장에서 채소를 사는 것은 일주일 급여에 가까운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옥상은 단순한 생존 공간이 아닙니다. 해가 지고 더위가 가라앉으면 사람들은 도시 위로 모입니다. 누군가는 럼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기타를 연주합니다. 음악과 웃음, 춤과 고백이 한데 섞입니다. 한 전직 엔지니어 출신 자전거 택시 운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리는 통제될 수 있습니다. 상점도, 인터넷도요. 하지만 여기 위에서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간입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아바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옥상과 옥상이 이어지며 말레콘이 멀리 반짝입니다. 그곳은 작은 자유의 상징입니다. 이런 옥상에서의 밤을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원하신다면 댓글에 예스라고 남겨주세요. 쿠바에서는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가 유창한 영어로 철학이나 국제 정세를 이야기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대학 교수, 엔지니어, 심지어 의사가 관광객을 상대로 일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교육은 유치원부터 박사 과정까지 무료입니다. 문해율은 거의 99.8%에 달합니다. 국가는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경제는 모든 고학력 인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숙련된 외과 의사가 관광객을 상대로 일하는 사람보다 적은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쿠바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박식하고 토론을 즐깁니다. 보도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세계 정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은 부족해도 지식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쿠바의 병원은 때로 낡아 보이고 장비도 최신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쿠바 의사들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의사를 찾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매우 높습니다. 의료 철학은 치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질병이 심각해지기 전에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쿠바는 매년 수천 명의 의료진을 해외로 파견합니다. 전염병 대응, 자연재해 구조 활동에 참여합니다. 의료 서비스 수출은 관광과 시가산업을 능가하는 주요 외화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첨단 장비는 부족할지 몰라도 교육과 헌신은 강력합니다. 이 시스템은 이익보다 인간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아바나의 무더운 오후, 가장 흔한 거리 음료는 그라니사도입니다. 얼음을 갈아 달콤한 시럽을 뿌린 단순한 음료지만 더위를 식혀줍니다. 운이 좋다면 사탕수수 주스인 과라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식사는 쌀과 검은 콩입니다. 때때로 작은 닭고기, 조각이 곁들여집니다. 새해 같은 특별한 날에는 구운 돼지고기, 페르닐이 식탁의 중심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에 관한 법입니다. 모든 소는 국가 소유입니다. 농부가 키운 소라도 임의로 도축할 수 없습니다. 자연사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고 공식 검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법은 식량 관리의 일환이지만 쿠바 농촌 현실의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쿠바 시가는 단순한 담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유산입니다. 담배잎은 신중하게 숙성되고
숙련된 장인이 정성스럽게 말아 만듭니다.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을 위해 소설이나 신문을 소리내어 읽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즐깁니다. 진한 커피나 럼과 함께합니다. 매년 하바나에서는 세계적인 시가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코이바, 몬테크리스토, 파르타가스 같은 브랜드가 등장하고 전 세계 수집가들이 모입니다. 며칠 동안 도시는 럭셔리와 전통이 공존하는 무대로 변합니다. 쿠바는 단순히 과거에 멈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약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부족 속에서도 문화를 지키며 음악과 대화와 공동체로 하루를 채우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쿠바에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하바나 클럽 럼은 쿠바의 액체 보물이라 불립니다. 열대 태양 아래에서 오크통 속에 천천히 숙성되며 값싼 증류주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깊고 부드러운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7년산 한 병은 쿠바에서는 비교적 저렴하지만 해외에서는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됩니다. 현지인들은 르메 콜라와 라임을 섞어 쿠바 리브레를 만듭니다. 이 음료는 단순한 칵테일이 아니라 섬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모히토는 원래 약용 음료로 시작되었고 다이키리는 하바나의 엘 플로리디타에서 완성되어 해밍웨이가 즐겨 마신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모히토, 쿠바 리브레, 다이키리 중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쿠바 칵테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이름을 남겨주세요. 럼은 생일, 결혼식, 조용한 저녁 모임까지 모든 순간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많은 쿠바인들은 자국 럼의 품질이 세계 어디에 대량 생산 술보다 뛰어나다고 믿습니다. 쿠바에서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전해졌지만 쿠바에서는 완전히 자신들만의 문화로 발전했습니다. 거리, 공터, 경기장 어디에서나 야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매우 이른 나이부터 훈련을 시작합니다. 재능 있는 선수들은 해외 리그로 진출하기도 하며 그들의 성공은 섬 전체의 자부심이 됩니다. 국내에 남은 선수들은 명예와 국가적 자긍심을 위해 뛰며 경기장은 항상 열기로 가득 찹니다. 노인들은 통계를 토론하고 젊은이들은 새로운 스타를 꿈꿉니다. 쿠바인들에게 야구는 탈출구이자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쿠바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새가 살고 있습니다. 벌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종으로 길이는 야구에서 6cm에 불과합니다. 현지에서는 준준시토라고 불립니다. 너무 작아서 곤충으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이 작은 새는 꽃을 수분시키며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쿠바 동부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음악과 역사로 가득한 나라에서 가장 놀라운 생명체가 이렇게 작다는 사실은 상징적입니다. 쿠바의 위대함은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쿠바에서는 1월이 되어도 크리스마스 장식이 남아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게으름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1월 6일 동방박사의 날까지 축제가 이어지며 이때 아이들이 선물을 받습니다. 쿠바인들은 기쁨을 가능한 한 올에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장식을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에 사람들은 몇 주 동안 그것을 즐깁니다. 불빛을 계속 켜두는 것은 희망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새해 자정이 되면 많은 쿠바인들이 창문 밖으로 물을 쏟아붓습니다. 과거의 슬픔과 불운을 씻어내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종소리에 맞춰 12개의 포도를 먹습니다. 각 포도는 한 달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빈 여행 가방을 들고 거리를 달리며 새해에 더 많은 여행을 기원합니다. 전 인형이 불에 타며 지난 한 해를 상징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통째로 구워지는 돼지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밤새 함께하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베트남 사이에는 깊은 우정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두 나라는 서로를 지지해 왔습니다. 1969년 쿠바는 호치민 주석을 위해 7일간 애도를 지켰고 1973년 피델 카스트로는 베트남을 방문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의료와 기술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연대의 상징입니다. 거리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 나라는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기억합니다. 쿠바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력과 창의성, 그리고 인간적 연결의 이야기입니다. 부족 속에서도 음악을 만들고 낡은 차를 달리게 하며 옥상 위에서 정원을 키우는 나라입니다. 쿠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풍요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을 바꾼 장소가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 여정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특별한 나라로 떠나겠습니다.